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HTML5, 그죠? 2014년도에 이제 웹 표준을 가지고 등장하게 된 HTML5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실습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HTML5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강사 신경진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를 다른 강의를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뭐 여튼 저는 뭐 지금 직업전문학교에서 훈련교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여튼 각설하고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HTML입니다. 흔히 말하는 HTML.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HTML을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HTML은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개발자들, 저도 물론 개발자였지만 개발자들의 일관된 의견이라고 봅니다. 왜냐? 우리가 웹 프로그래머가 되든 앱 프로그래머가 되든 무엇을 하든 뭐 이러한 기본적인 태그들은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아주 초보자들, 그죠? 아예 제가 뭐 비전공자들도 아주 뭐 보면 이제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강의를 할 것을 시작 전에 약속드리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저도 찾아가면서 같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저도 지식을 쌓고 서로 윈윈 하는 게 이 과정의 목적이고요. 이 과정을 하시고 나면 이제 기본적인 HTML 그리고 CSS 웹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기능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익숙해지고 하나의 웹사이트 정도는 만들 수 있게끔 마지막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우리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자, 제 1장이고요. 우리가 웹의 개요. 그죠? 웹이 어떻게, 이제, 왜 웹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웹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제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1장에서는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 장을 보게 되면, 자, 인터넷과 웹에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는 흔히 인터넷하고 웹하고 거의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왜? 매일 하는 게 인터넷이고, 그게 웹 브라우저를 띄워서 우리가 뉴스를 본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사이트에 접속해서 뭐 동영상을 본다든지, 유튜브 같은 경우, 그죠? 뭐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인터넷은 말 그대로 전 세계에 연결하는 국제정보통신망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혹은 스마트폰, 즉 IP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요. 이 IP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랜카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 할당되는 네 자리의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모두 이제 우리가 인터넷으로 접속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많이 들고 다니고 뭐 태블릿 PC도 많이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디지털 기기로 이제 보기 때문에 연결되어서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아주 광범위한 공간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말고도 인터넷 안에는 이와 같이 이메일도 있고요, 웹도 있고요, FTP 요거는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입니다. 또 제가 용어가 나왔는데요. 이 프로토콜이라는 말은 통신 규약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이렇게 보낼 테니 너는 이렇게 받아. 이렇게 약속을 해 놓은 걸 우리가
이제 IT 용어로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텔넷도 있고요. 텔넷은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는 안 쓰는데, 이제 뭐, 이런 예전에 과거에 같은 경우에 있었다 이거죠. 이런 걸 다 도합, 취합해서 이것들이 전부 다, 인터넷이라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프로토콜만 다를 뿐이지, 통신규약만 다를 뿐이지, 전부 다 거물망 연결되듯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웹은 우리가 프로토콜을 뭘 씁니까? 여러분들이 의례적으로 HTTP라고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HTTP라는 프로토콜을 쓰는 게 바로 웹입니다. 웹. 그래서 웹은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그죠? 그 중에 하나인, 우리가 어떠한 사이트를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이 네이버라든지 뭐 야후는 이제 없죠. 다음이나 뭐 네이트 뭐 아니면 뭐 유튜브 이런 거에 들어가서 하나의 플랫폼, 그러니까 웹 플랫폼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떠한 내용을 이제 보시는 것들이 바로 이제 웹이라고 흔히 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이나 FTP 이런 같은 경우는, 이메일은 SMTP나 POP라는 프로토콜을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FTP는 역시 FTP라는 프로토콜을 쓰게 돼 있고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고요. 웹은 월드 와이드 웹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www를 우리가 이렇게 적죠. 근데 요즘에는 다 거의 다 생략이 돼서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토콜은 HTTP는 생략해도 우리가 네이버닷컴 해도 다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는 인터넷하고 웹하고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흔히 우리가 웹이라고 일상 일컬는 게 통상 웹이다. 인터넷이다. 그렇게 봐도 어떻게 보면 무방해요. 그래서 이것보다, 이 기호보다는 아마 요렇게 보시는 게 낫지 싶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웹은 인터넷 공간에서 우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 같은 플랫폼들의 서비스들을 흔히 칭을 한다라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다음 장 한번 보죠. 자, 인터넷의 시작이라는 게, 원래 인터넷은 1969년도부터 이제 인터넷에 이제 미국의 신기술을 연구하는 아르파라고도 하고 알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현재 웹에 우리가 모태, 그러니까 근본이 되는 알파넷이죠, 알파넷. 그래서 우리가 뭐 왜 저 터미네이터라는 그런 영어를 보면 뭐 스카이넷, 뭐 알파넷, 뭐 이런 형태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한 게 바로 이제 69년도에 미국에서 개발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69년도에서 미국에서 뭐 같은 주끼리 이래 뭐 통신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이제 70년, 72년, 77년 됐을 때 이제 비로소 미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이제 80년대 들어서고, 우리나라는 거의 90년대 초중반부터 이제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모뎀, 뭐 ADSL, VDSL 이러면서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뭐 시작은 미국이 먼저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받아들여서 굉장히 IT 강국이 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만큼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인터넷, 즉 예를 들면 와이파이가 터진다든지 뭐 이러한 잘 터지는 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단연 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했다, 뭐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하여튼 69년도에 뭐 이렇게 불과 5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무선 인터넷이 나와서 사물 인터넷도 되고 인공지능도 되고 뭐 등등 50년 동안 진짜 급격하게 IT 기술이 발전을 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그래서 이 IT 기술 모르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그 내용이, 이 IT 기술이 너무나
하루하루 빨리 진화가 되고 이래 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 강의를 하고 있고 개발자의 경험도 있지만은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저도 배우는 거예요.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거고, 그죠? 자, 그 다음 보죠. 자, 이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이죠. 팀 버너스-리라고 해서 최초로 웹 개발자가 되고요. 이 사람이 W3C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이라는 우리가 웹 컨소시엄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웹 표준화 단체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여서 이제 뭐 얘기하고 표준 제안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 사람이 최초로 개발을 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잘 알아두시면 뭐 거의 좀 웹 쪽에서는 거의 선구자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죠. 자, 그리고 이제 HTML이 이제 버전이 이렇게 쭉 발전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HTML4까지만 해도 여기 사이에서는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을 했죠.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니는 니대로. 그리고 뭐 또 뭐 모질라나 뭐 아니면 아파치 저 뭐죠? 사파리 이런 거 같은 경우 그리고 크롬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구글 그죠? 구글 크롬이죠. 그죠? 그런 것들처럼 브라우저들끼리 막 경쟁을 한 거예요. 그 브라우저 회사를 내놓는 회사들끼리 전쟁을 하고 막 싸우고 막 서로 막 우리 거 써라 제 광고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W3C에서 이제 HTML5를 이렇게 너무 난잡하고 왜 다른 언어들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들 자바나 C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우리가 딱 어떠한 개발 회사에서 딱 내놓기 때문에 거의 그걸 쓰면 표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막 중구난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HTML5가 웹 표준으로 이제 자리를 잡기 서서히 시작했죠. 2014년부터.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됐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여러 가지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이제 저랑 이 공부를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아직도 HTML4, 3 이런 걸 쓰는 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HTML5에 우리가 시멘틱 태그라고 있는데 그 태그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최근에 이제 개발하는 2014년 한 6년부터 이제 홈페이지 개발하시는 그러한 회사들은 이제 HTML5를 적용시켜서 개발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웹 표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웹 표준안을 제안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누구? W3C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이라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단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의 이제 무한 경쟁의 시작.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보통 10대 후반에서 20, 30대 정도 수준이 될 텐데요. 저는 이 세대였어요. 이걸 보긴 봤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걸 봤단 말이죠. 그럼 대충 제 나이를 아실 거라고 나이대는 아실 겁니다. 예, 40대입니다. 여튼, 이렇게 해서 모자이크라든지 넷스케이프, 상당히 이때 당시만 해도 획기적인 거였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다른 쪽에 접속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NCSA라는 곳에서 이제 모자이크라는 GUI 웹 브라우저를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이어서 이제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 마크 안드레센이라는 사람이 이제 웹 브라우저를 또 발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의 디질세라 MS사에서 그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발표 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빌 게이츠라는 그러한 네임밸류로 인해서 이제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래서 운영체제에 강제로 설치를 해버렸죠. 그래버리니까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맞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뭐 XP라든지 이때만 해도 XP가 아니었죠. 윈도우 7, 윈도우 7이 아니죠. 윈도우 98 이런 시대니까 그죠. 그래서 강제로 거기에다가 탑재를 시켜버리니까 안 쓸 수가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에 넷스케이프는 넷스케이프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모질라라는 재단을 설립을 했고, 그죠? 뭐 이런 등등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메리카 온라인이라는 AOL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이 회사는 흔적도 없이 이제 사라져 버렸죠. 넷스케이프가 이제 사라지듯이. 왜? MS하고 붙어보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뭐 거기에 일부 있는 개발자들은 뭐 글로 갔다라는 소리도 있고 뭐 그렇답니다. 자, 저도 이 세대를 거치긴 했으나 많이 쓰지는 못했다. 왜? 망했으니까 쓸 수가 없죠. 그리고 저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썼으니까요. 그죠? 그냥 역사의 과거에 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뭐 그냥 좋게 소설식으로 한번 들어보시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플러그인은 이것도 IT 용어인데요. 여러분들 왜 어떠한 전기선 코드 넣을 때 우리 그 플러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와 동일하게 플러그인이라는 용어는요. 우리가 어떠한 웹브라우저를 딱 깔면 예전에 말이죠. 예전에 우리가 막 깔면 어떠한 그 웹사이트에서 어떠한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뜨려 그러면 플래시라든지 액티브엑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막 깔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이걸 설치해야 이거를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어도비의 플래시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브엑스 이런 것들이 이제 반강제적으로 깔게끔 만들어 놓고 그걸 보여주고 광고도 하고 수입도 올리고 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다시 말해서 플러그인이라는 것은 웹브라우저, 이게 웹브라우저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의 응용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동되는 딸려 들어오는 프로그램들, 이걸 깔아야 이걸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칭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PC에 추가로 우리가 설치해서 웹브라우저의 기능을 좀 더 확장하는 방법을 우리가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다 혹은 확장 기능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이 웹브라우저 이제 이 HTML5를 공부하기 위해서 거기에 어떠한 우리가 이제 브라켓이라는 또 이제 툴을 사용할 건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플러그인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부수적으로 기능을 아주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기능들이 많아요. 그거는 같이 나중에 한번 설치해 보고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는 액티브엑스를 기반으로 웹 응용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이제 제작을 하고 플래시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는데 이제는 이거 거의 다 사라졌죠. 왜냐하면 표준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안 깔아도 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크롬 같은 경우, 구글 같은 경우는 아예 플래시 같은 경우는 차단을 시켜버리죠. 예.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사용자가 싫어하는 것들은 하지 마라 이렇게 꺼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플러그인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나서 2.0 시대가 열렸는데 이게 이제 바로 서로 다른 사용자가 함께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할 수 있는 시대다. 뭐 이렇게 된 건데요. 그래서 유튜브나 위키피디아나 기더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자료를 공유하는 곳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위키피디아나 혹은 이런 기더브, 그죠? 기더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자료를 올려놓으면 같이 공유를 하죠. 저도 이렇게 기터브라든지 이런 등등을 사용을 하고, 안 쓸래야 우리 같은 개발자들이나 강사 아니면 교사들, IT 교사들은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요게 이제 현 시대에 이제 이렇게 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웹브라우저와 웹표준이 있는데요. 뭐,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을 높이면서 이제 액티브엑스 같은 플러그인을 삽입해 웹사이트가 점점 무거워지죠. 왜? 요렇게 그냥 웹브라우저만 해도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데 여기다가 플러그인을 또 깔고 또 깔고 또 깔으면 당연히 이 프로그램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겁다 이러다 보면 막 임시 파일도 쌓이고 뭐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속도도 느려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2004년 이제 W3C 앞에서 말씀드렸던 컨소시엄 그 회의에서 그죠?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 회의에서 모질라 재단하고 오페라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HTML 표준을 제안했는데 그냥 됐다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됐어 필요 없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웹브라우저 제공기업 예를 들면 애플이나 모질라 오페라 소프트웨어에서 2004년 6월 새로운 웹표준 기관 WHATWG 참 별의별 정말 많이 생겼었어요. 작은 것들도. 그래서 웹 하이퍼텍스트 어플리케이션 테크놀로지 워킹 그룹이라고 이제 이렇게 설립을 딱 해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1.0 표준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W3C에서는 이제 비로소 임마들 얘네들 너무 커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서 웹 표준으로 얘를 수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HTML5 표준으로 이제 변경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최신 표준을 지원하지 못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고 모든 웹브라우저, 특히 우리가 아주 많이 쓰시는 구글이나 또 혹은 또 크롬도 있죠. 구글에서 내놓은 게 크롬이니까요. 그리고 또 뭡니까? 오페라라든지 뭐 그리고 나머지 이런 곳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하죠. 근데 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이렇게 했을까요? 예. 자존심이 있어서 그랬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엣지도 출시를 했고, 그리고 또 네이버에서는 또 웨일이라는 또 브라우저를 또 최근에 또 내놨죠. 그와 같이 이렇게 되었지만 웹브라우저는 이제 여러 개가 있다 이거죠. 회사들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만들 때 이제 웹 표준이 되어버린 HTML5를 이제 표준으로 해서 만들어라 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죠. 됐죠? 예. 그래서 이렇게 웹브라우저가 발달이 되면서 자 여기에서 어플리케이션 표준 작성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결국에는 여기서 웹표준으로 채택을 했고 5를 표준으로 변경,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최신 표준을 지원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기서도 이제 엣지를 내놓으면서 거의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웹브라우저가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가 되고 다양한 웹브라우저 마케팅이 들어오죠.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뭐 구글을 써라, 마켓플레이스 여기 가서 모질라의 마켓플레이스를 써라, 뭐 또 네이버 들어가면 또 네이버 웨이를 써라, 뭐 등등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걸 만드는 이제 웹 표준이 통일화가 됨으로써 소스 코드는 거의 표준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웹의 동작 원리인데요. 동작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고, 저도 클라이언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치킨을 주문한다. 모바일로,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아니면 요기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앱들이 있죠. 그죠? 거기 요청을 하면,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는 리퀘스트라고 합니다. 리퀘스트를 하면, 여기가 서버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내가 요청했는 거를, 나는 치킨을 시켰으니까 응답 리스판스를 해주죠. 맞습니까? 자, 그게 바로 이제 요렇게 요청과 응답 과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웹서버하고 클라이언트하고 연결을 하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웹을 HTML 배우고 나셔서 뭐 JSP라든지 스프링이라든지 뭐 이런 서버 프로그램과 그리고 클라이언트 동작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제 강의도 올라가 있습니다. JSP 그렇게 그거 보시면
물론 JSP를 하려고 그러면 자바를 또 좀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URL은 웹에서 어떤 대상을 구분하는 주소. 결국에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런 걸 도메인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사용자는 우리가 제가 아까 앞서서 말했던 IP라는 게 있었죠. 이건 숫자로 네 자리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92.0.0.1 뭐 이러면서 그죠? 그거는 사설 IP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IP 주소 숫자에 약하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러한 숫자에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이버처럼 이렇게 얘네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IP 주소로 변환이 돼서 접속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서버 프로그램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URL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우리가 이제 구별하는 그러한 뭡니까? 뭐죠? 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URL은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션 뭐 로케이터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뭐 유니폼 정해져 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리소스 자원이다. 그죠? 자원이고 그리고 L 로케이션 로케이터 위치를 의미하죠. 그게 이제 그거를 줄여서 URL이라고 하고요. 또 URI라는 것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이버닷컴 치고 들어가면 네이버에서는 이 제일 처음 메인 페이지, 소위 말하는 인덱스 페이지를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다 보면 이제 뉴스도 볼 수 있고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서서히 좀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서버와 클라이언트 돼 있어요. 서버는 우리가 요청을 하면 이제 저를 포함한 수많은 엔드 유저들, 클라이언트라고도 하고 사용자라고도 하죠. 수많은 이건 4명이 아니고요. 수십만 명이 되죠. 60억 인구에서.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접속을 하면 그에 각각 맞는 해당하는 응답을 해주는 애들이 바로 서버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HTML을 배우고 이제 웹 프로그래머로 나가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뒷단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서버가 아니라 여기에 화면을 보여주는 요 화면 있잖아요. 이 화면을 구성해주는 그냥 정적인 페이지를 구성해주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 클라이언트 스크립트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요. 그게 대다수가 HTML5, CSS, 자바스크립트, jQuery 이런 걸로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데 뉴스나 증권이나 이런 것들을 치고 들어가잖아요. 검색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받아서 우리가 어떠한 페이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뒤에 있다. 뒷단에 있다. 그래서 뒤에서 로직을 수행해서 그걸 보여준다라고 해서 이렇게 서버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백엔드라고 우리가 흔히 칭을 합니다. 앞에서 보여준다고 해서 프론트엔드, 뒤에서 로직을 수행을 한다고 해서 백엔드라고 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바나 C#, 루비, 파이썬, 자바스크립트는 이거는 자바스크립트는 저 클라이언트 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자바스크립트가 좀 많이 발전해서 여기에 사이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저는 포함이 됐네요. 자, 여튼 웹 프레임워크 뭐 해서 ASP.NET, JSP, PHP 등이 있는데 요즘에는 JSP가 대세죠. 왜냐? 자바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MVC, 모델, 그리고 뷰, 그리고 컨트롤러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그것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MVC 패턴을 써서 우리가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인 스프링 MVC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웹 플랫폼을 많이 제작을 합니다. 이제는 서서히 이제 비동기 프레임워크로 가는데 그게 바로 노드.js가 대표 선두주자죠.
자, 동기하고 비동기하고 또 이걸 설명하면 내용이 긴데요. 동기라는 것은 누가 화장실을 비유를 하면 돼요. 자, 화장실에 한 칸이 있으면 여기에 누군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아무도 접근 못 하죠. 그게 이제 동기화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비동기화는 이거에 관계없이 지 마음대로 실행이 됐다가 실행이 끝나면 이렇게 서버에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비동기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일단은 우리가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 프론트엔드 단에 있는 HTML,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로 하나의 이러한 웹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웹페이지를 클라이언트 단에서 만들어서 내가 요청하는 내용을 뭐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폼 태그에 실어서 요청을 하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것들은 서서히 익혀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웹표준 기술이라고 하면 일단 HTML5로 웹페이지에 뼈대를 만듭니다. 뼈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뼈대에다가 CSS,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해서 CSS 3 버전을 이용을 해서 그 웹페이지의 스타일을 우리가 먹입니다. 그러면 텍스트로만 되어 있던 내용들이 이 CSS에 의거해서 페이지가 아주 아름답게 꾸며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우스를 가지고 어떠한 부분에 커서를 올린다든지 클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깜빡깜빡거리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반응형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사용자의 반응을 처리하는 담당하는 내용이 바로 자바스크립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큰 의미로 보면 웹표준 기술이 세 가지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개가 혼합이 되어서 하나의 웹페이지가 만들어지는데 물론 이거 하나로만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다소 빈약하기 때문에 이 세 개를 합쳐서 만들면 많이 페이지다운 페이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큰 의미는 이 세 개를 지칭을 하는 것이고요. 작은 의미로는 HTML만 마크업 언어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HTML5를 배울 거고요. CSS도 배울 거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도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뭐 CSS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해서 캐스케이딩은 이렇게 폭포수가 흘러내리듯이 흘러내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TML 페이지에 우리가 스타일을 지정하는데 나중에 CSS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로 페이지를 빼든지 아니면 인라인으로 스타일을 줄 수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코드로 확인을 해보면 되고요. 위에서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시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에 의해서 이렇게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칭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HTML5로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에 우리가 ID 선택자나 아니면 태그 선택자나 아니면 뭐 클래스 선택자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요.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다가 색상도 주고 백그라운드 스타일도 주고 뭐 등등을 여러 가지를 지정을 해주면 이 페이지가 이렇게 바뀐다 이 말이죠.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는 표준 명칭은 ECMA 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5 버전까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HTML 페이지에서 사용자의 반응 등을 처리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언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앞에서. 그래서 클라이언트 웹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현대에서는 지금 현재 말이죠. 서버에서는 물론 로봇 개발에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는 왜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냐면 호환성이 좋아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 서버단 만들 때, 서버 프로그램 만들 때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이용을 하든지 jQuery를 이용을 한다든지
해서 많이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서버에 부하를 안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도 무시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참 많네요. HTML5의 주요 기능들은 이제 멀티미디어 기능이 이제 서서히 이제 등장을 했어요. 예전에는 뭐 음악 들으려 그러면 뭐 플러그인 프로그램 뭐 깔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HTML5에도 미디어라는 게 있어 가지고요. 자, 스스로 음악과 동영상을 재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픽도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성능이 많이 향상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HTML5에서 또 통신 기능도 이제 추가가 돼 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웹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웹에서 실시간 채팅이나 다수의 사람들과 온라인 게임, 고객센터의 문의 답변 등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통신이 돼야 그것도 가능한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장치 접근에서 뭐 배터리 잔량이나 뭐 현재 위치나 알람이나 스마트폰 GPS 이런 것들 전부 다 지원을 합니다. HTML5에서. 그리고 온오프라인 이러한 걸 가리지 않고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가 응용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프로그램이 동작이 가능하게끔 이제 HTML5가 응용 프로그램의 중심으로 사용하는 이제 운영 체제가 등장을 하고 있죠. 아무튼 이제 서서히 이런 형태로 많은 기능이 추가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멘틱 태그가 있어 가지고요. 시멘틱 태그가 이제 결정적으로 많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검색 엔진 같은 프로그램이 정보를 분석 혹은 자료를 검색 및 처리해서 제공을 해주는 지능형 웹이 되는 게 시멘틱이고요. 그에 대한 태그가 있는데 우리가 뭐 예전에는 div 태그를 해서 영역을 단락을 나누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아니하고 뭐 헤더면 헤더 뭐 아니면 사이드면 사이드 아니면 푸터면 푸터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주면 얘가 지능형 웹으로 이제 그거를 인식을 하고 이제 자리 배치를 삭삭 해준다는 거죠. CSS3 스타일 시트도 역시 많이 발전이 돼 가지고 이제 3차원 변환과 애니메이션의 효과도 적용이 얼마든지 가능해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웹의 성능의 극대화 및 통합 이 말이 중요하죠. HTML5의 추가 기능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웹의 성능을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죠. 다른 어플리케이션의 도움을 안 받아도. 그리고 웹 워커를 이용을 하게 되면 사용자 화면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연산도 이제 가능하게끔 할 수도 있고요. HTML5 표준을 적용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해 간단하게 워드 작업이나 게임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만큼 많이 성능이 좋아졌고 이제 활용을 하면 우리는 배워가면서 활용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뭐 이런 금융지수들이나 뭐 뉴스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웹페이지인데 반응을 하죠. 그죠? 이것이 원래 통상적으로는 그 데이터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뿌리고 이래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리프레시가 되죠. 그 이유가 바로 이제 HTML5의 극대화된 기능으로 이렇게 이제 이게 하나의 웹 어플리케이션 이런 거 보려고 그랬으면 예전에는 어땠어요? 우리가 막 뭐 증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깔아가지고 실시간으로 활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아예 여기에 박아버려서 이제 박아버렸다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여튼 이런 데다가 웹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처럼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한번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개발 환경은 에디터는 브라켓이나 서브라임이나 서브라임 텍스트나 비주얼 스튜디오 뭐 코드 등이 있는데요. 이거 글자가 오타가 났군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는 브라켓으로 이제 브라켓도 무료고요. 뭐 그래서 웹 개발에 얘하고 세 개 전부 다 뭐 자기가 쓰시는 개발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나뉘고요. 저는 브라켓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웹브라우저는 구글에 있는 크롬을 사용을 해서, 왜냐하면 크롬이 이제 우리가 소스 보기라든지 검사 부분, 코드 검사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롬을 아마 크롬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 깔려 있으니까 구글 사이트에 가서 크롬 다운로드 해가지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브라켓은 저랑 같이 한번 해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최근 버전이 1.142.2 버전까지 나왔네요. 저는 거의 1.0 몇 대부터 제가 썼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켓에 확장 기능도 있어요. 플러그인 기능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만들고 이러면 정렬도 시켜주고요. 그리고 아이콘즈라는 이런 확장 프로그램은 이렇게 문서 파일을 이렇게 달리 표식도 시켜주고요. 그리고 커스텀 워크라고 해서 이렇게만 표식되던 것들을 이렇게 바꿔줌으로써 페이지 업다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파일을 왔다 갔다 하기도 편리해지고요. 그리고 EMMET, 엠맷이라고도 흔히 얘기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빠른 코딩을 도와주는 거고, 얘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같이 하나하나씩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HTML 힌트라는 플러그인도 있고요. 이 에러 잡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랙티브 우리가 린터라고 해서, 이거는 문서 종류에 관계없습니다. 뭐 자바 코드든 뭐 JSP 코드든 아니면 HTML 코드든 간에 에러 난 곳에 이렇게 전구 모양을 표식을 해주면서 태그가 뭐가 틀렸다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내주고, 아울러 컬러 하이라이터, 그래서 입력한 컬러를 우리가 한 번에 이렇게 알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16진수를 써서 우리가 이제 써도 되고요. 이거 말고 컬러 머지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팔레트에서 컬러 피커에서 그대로 땡겨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퀵폼 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여러 가지 태그 중에서 폼과 관련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코드 입력 안 해도 알아서 만들어주는, 타이핑 없이 원클릭으로 요소를 추가해 줄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입니다. 직접 나중에 다음 시간에 실습을 한번 하면서 보도록 하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는데 엠맷, 이것은 태그 명령어를 일일이 또 작성할 필요 없이 우리가 약속된 기호만 넣어주면 자동 완성해주는 기능을 만들어줍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물음표를 딱 치고, 아니 물음표가 아니죠, 느낌표를 치고 탭키를 딱 누르면 HTML 파일의 형식을 생성을 해줍니다. 물론 우리가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HTML5로 HTML 확장자로 저장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자동으로 바로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를 1장을 하고요. 다음 장에서 이어서 저랑 같이 개발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바로 다음 이어서 실습을 하는 이제 설치 과정을 구축하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